이번 시간에는 STS, 이클립스의 기본 화면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클립스를 실행하면은, STS를 실행하면은 여러가지 화면들이 보이는데요. 각각의 이름과 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지 적절한 상황에 사용할 수가 있고,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보면은 이 부분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죠. 익스플로러, 이거 뭐라고 하죠? 파일 익스플로러라고 하는데 표현할 때 이거 파일 탐색기라고 되어 있죠. 패키지 탐색기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패키지 탐색기에는 여러분의 워크스페이스가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워크스페이스가 떠 있고요.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여러분이 들어있는 프로젝트들을 한 번에 관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라는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프로젝트 안에는 각각의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고, 관리할 수 있고요. 또 서버 쪽도 여기 같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서버 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버 뷰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 서버 뷰에는 여러분이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 사용할 톰캣 등 컨테이너 서버가 나타나 있습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는 스프링 부트 쪽 계열 같은 경우는 특히 STS 같은 경우는 피보트에서 만든 TC 서버가 톰캣 서버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보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탭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보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이 딱 요걸 봐서 알듯이 이 마크가 스프링 부트만을 위한 기능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로컬 클라우드 서비스 클릭해서 일단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프로젝트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쪽을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아서 뭐라고 저렇게 말을 못하겠는데, 아마 여기서 여러분이 개발한 그 프로그램들, 그 스프링 부트 기반 프로젝트들 나타나 있고, 이거를 이 스프링 클라우드 CLI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동작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도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우측에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아웃라이너가 있죠. 아웃라인 탭이 있고요. 뷰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 클래스 파일이 구조적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은 여기 패키지가 com.example.demo가 알 수 있고, 클래스 이름은 hello world application, 거기 안에는 메인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얘는 확대해서 볼까요? 자, 클래스가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클래스가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기술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레포지트에 저장되어 있다는 표현이 있고, 자, 이거는 퍼블릭이라는 뜻이에요. 열려 있다는 거, 누구나 호출할 수 있다는 거고, S는 스프링 프로젝트라는 걸 의미할까요? 자, 그럼 메인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인제값을 스트링 배열을 받으며 리턴 값은 보이드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메소드라든가 클래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할 때 너무 특정 메소드 찾아야 돼, 어디 있지 할 게 아니라 딱 가서 여기구나 딱 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좀 더 편하게 능숙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우측 하단에는 스프링 탐색기, 스프링 익스플로러라고 해가지고 스프링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화면이 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니셜라이징 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스프링 프로젝트를 좀 더 약간 단계적으로 계층형으로 보여줘서 한번 찾아가서 볼 수 있고, 빈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뷰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로젝트 작업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겠죠. 왔다 갔다 뒤질 게 아니라 일로 와서 따닥 클릭하면 바로 짠 열리는. 보면 알겠지만 이건 파일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프로젝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구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스프링 쪽 관점에서 보는 뷰를 말 그대로 보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거 이거 편집용 에디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거나 작업할 때 할 수 있고, 알다시피 여러 파일 동시에 넣어서 작업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파일 더블 클릭,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동시 작업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만약 내가 어떤 내용을 수정했어요. 수정하면은 방금 보였죠? 여기 앞에 별표 붙어 있는 거. 이 별표가 붙어 있는 게 보인다면 이 파일은 저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장 상태 유의하면서 봐야 될 거예요.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별표가 사라지면서 되고 저장된 즉시 이 컴퓨터가 눈치채서 컴파일 빌딩을 다시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래에 보면은 콘솔 탭이 있습니다. 이 콘솔 탭은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은 거기에 실행 상황, 상태, 출력하는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프로그램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어떤 정보 상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커가 없는데 추가해 볼게요. 자, 윈도우에 가서 쇼 뷰, 보이지 않는 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마커하고 있죠. 마커가 표시하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쓰는데, 이거 여러분이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하다가 나 여기 좀 나중에 추가해야 돼, 어떤 내용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살래, 이런 경우 있죠. 뭐 주석으로 나중에 할래 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앞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표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투두인데요. 자, 이렇게 저장하면은 여기 자바 태스크하고 잡히면서 투두라고 해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나중에 고쳐야 돼. 근데 일단 지금 안 할 거야. 픽스미 라고 하면은 역시 앞에 붙여야 되나? 여기 나오죠? 그래서 고쳐 라고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욕 나오게 뭔가 한다면은 이렇게 xxx 뭐 이런 식으로 좌절스러운 경험이 있다면은 이렇게 표현해서 나중에 했던 표식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이 뷰를 사용하면은 여러분이 코드 놓치지 않고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거 말고 또 프로블럼 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소스 코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깜빡하고 심플러 입력했다. 그럼 여기 워닝이라든가 뭐 잘못될 만한 거, 컴파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식이 나옵니다. 클릭하면은 해당 표시 위치로 날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 생겼을 때 말 그대로 프로블럼, 여기를 보면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면 이거 이때 사라졌죠? 자, 그 프로그레스는 뭔가 작업 중일 때, 아까처럼 뭐 소프트웨어 설치가 되고 있거나 컴파일 되거나 있거나 그럴 때 상황을 보여주는 그 상황 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외에 여러분이 추가로 어떤 뷰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윈도우에 가서 쇼 뷰에 가면은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수많은 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다가 실수로 닿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다시 그 뷰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아더 누르면요, 여기에 용도별로 잔뜩 묶여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세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저번에 봤던 기세에 대한 뷰도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작업할 수 있도록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여러분이 실력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